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이 중국이 자랑하는 수출용 전차죠. VT4 전차. 해외에서 완전히 성능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까보중 확실히 인정하게 됐는데 아주 친중 정권인 파키스탄이 VT4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 수호이 30, 최신형 수호이 30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겠습니다. 러시아 해군에서도 최신기 대접을 받고 있는 수호이 30 SM 전투기가 크림반도에서 임무 투입을 준비하다가 대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사출로 인해 기체가 대파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에 배속된 제43 해상공격연대 소속 수호이 30 SM 전투기가 크림반도에서 출격을 준비하던 중에 사출 좌석이 튀어나가며 조종사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6시 49분 흑해함대의 항공기지가 있는 크림반도 사키 비행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부대에 갓 배치된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30 SM 전투기의 이륙을 준비하던 코미야코프 중령과 도드 소령이 갑자기 하늘로 튕겨져 올라갔습니다. 코미야코프 중령은 흑해함대 해군 항공대의 비행요원 자격인증위원장인 베테랑 교관 조종사고, 도드 소령은 해군 항공대의 전술훈련부장인 베테랑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새로 도입된 수호이 30 SM의 교육훈련 준비를 위해 비행을 준비하던 중에 조작 실수로 사고를 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코미야코프 중령의 수호이 30 SM 비행시간은 15시간, 도드 소령의 수호이 30 SM 비행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는데요. 이들은 사출 좌석과 낙하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정비를 위해 기체 바로 옆에 있던 정비사와 무장사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청력을 상실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수호이 30 SM은 인도에 수출된 수호이 30 MKI를 기반으로 수호이 35의 기술을 적용한 수호이 30 시리즈 최신 최고급 사양의 기체인데요. 해군 항공대에 배치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최신 기체를 대파시킨 베테랑 조종사들,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해군 항공대에 있는 수호이 30이죠. 그러니까 대함 공격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거죠. 대함 미사일 달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달고, 야혼트 이런 거 달고 이제 확 군함을 공격하는 그런 전투기인데, 인도의 수호이 30 MKI가 갔죠. 거기에다가 지금 최신 전투기인 수호이 35의 여러 가지 기술도 첨가해서 만든 수호이 30 중에서는 최신 그런 고급 기종이에요. 이게 이제 흑해에 있는, 흑해 지금 긴장 상황, 우크라이나 때문에 굉장히 긴장 상황 고조되어 있는데, 이 흑해 함대의 해군 이 공격, 군함 공격용 이 비행대에 이 수호이 30 SM이 배치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비행 교관들인데, 중령이면 교관 조종사 중에서 최고죠. 그리고 소령. 그런데 아마도 중령이 사출 레버를 잘못 조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출격 준비하느라고 조종사들은 타고 이제 조종사를 타면 출격 직전에 여러 가지 버튼 막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서 무장사들하고 이 크루들이 준비를 하고 해주고 있었는데, 이 사출 레버가 올라가는 바람에 콱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큰 폭발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캐노피가 날아가고 이 조종석 2개가 하늘로 로켓으로 솟구쳐 올라가니까 이 소리 때문에 한 명은 청력을 상실해버리고, 밑에서 이제 출격을 도와주던 무장사하고 크루들이, 그리고 한 명은 그 로켓의 화염 때문에 이 얼굴에 그냥 참혹하게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 불행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기체야 지금 서 있었으니까 그냥 이 사출 좌석, 이 조종선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2명의 사람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게 안타깝고,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F-15K 사고인데, 2010년 7월에 최모 공군소장이 자신의 비행 기량 유지, 바로 유지 비행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차원에서 태국에 있는 11 전투비행단 갔다가 자기는 이제 F-15K 조종사가 아니니까 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본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튀어 올라가가지고 부상도 안 입었어요. 그냥 올라가서 낙하산 펴주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수리비가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20억 원. 그런데 뭐 이분이야
공군 소장까지 갔으니까 뭐 처벌당하고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또 소장 중에서도 좀 고참 소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억 원의 수리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보잉에서 이제 보잉이 F-15K 만들었으니까 잠깐 우리가 공짜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사출 좌석이 아주 우수하다고 홍보는 했는데 이게 비싸니까 실제로 사용 한 번도 정말로 이 실제 사용은 안 해본 겁니다.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이건 잘 돼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준 겁니다. 목숨 걸고 그것도 투스타가. 그래서 보잉이 자신들의 이 사출 좌석이 정지 상태에서도 해발 0m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조종사를 안전하게 낙하시켜준다라는 게 증명됐다. 이거는 저절로 홍보가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비 차원에서 공짜로 고쳐줄게. 해가지고 보잉에서 공짜로 고쳐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종사 여러분 아무거나 눌러보지는 맙시다. 이 수호의 30 부서진 거는 뭐 잘됐다 싶은데 어쨌든 2명의 크루가 큰 부상 당한 거 빨리 낫기를 바라고 이 조종사들 큰 처벌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정말 고소한 소식입니다. 총리부터 친중인 파키스탄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중국제 VT-4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해 차세대 주력 전차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파키스탄 육군이 돌연 우크라이나제 전차 구매를 타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중국 노린코의 수출용 전차 VT-4를 대량 구매하겠다며 1차로 167대를 선주문하고 옵션으로 133대를 걸어놓았던 파키스탄이 돌연 VT-4 전차 도입 포기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전차 구매를 문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하르키우 군사실험센터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제 수출용 전차인 T-84 오플롯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구매 의사를 내비쳤다고 파키스탄군 대변인이 현지 시각 21일 밝혔습니다. 바즈와 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무기체계 가운데 T-84 오플롯 전차와 스키프 대전차 미사일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측에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 이전과 합작 생산 등 국방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태국에도 수출된 T-84 오플롯 전차는 우크라이나가 T-80UD 전차를 기반으로 현대화 개수를 실시한 전차인데요. 태국은 T-84 오플롯을 주문했다가 크림 사태로 인해 인도가 지연되자 대체품으로 중국제 VT-4를 구매한 바 있어서 파키스탄의 이번 T-84 구매 추진은 우크라이나가 태국에서 당한 수모를 그대로 되갚아준 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육군이 중국제 VT-4 전차 대량 도입을 포기한 이유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다양한 결함과 성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인도군의 T-90M 전차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인데요. 친중 정권의 중국제 선호 정책까지 뒤집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핸디캡 정말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T-84 오플롯 이제 우크라이나에 과거 소련 시절에 T-80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T-80 공장을 우크라이나 정부 소유가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T-80UD를 만들었고 그걸 파키스탄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T-80UD를 주력 전차로 사용했는데 인도는 파키스탄하고 적이지 않습니까? 인도는 T-90 전차를 도입했어요. T-71을 조금 더 개량한 게 T-90이죠. 그걸 이제 대량 도입하고 1000대. 그렇게 해서 경쟁에 오다가 최근에 인도가 T-90M 전차를 또 도입해요. 이건 더 진짜 신형입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큰일 났구나. 인도에게 전차 전략에서 뒤진다 해가지고 중국제 VT-4를 300대 도입하기로 하고 1차분으로 167대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매 조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차관으로 1대1로 차원에서 차관으로 이제 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 총리는 완전히 정치 무명이었는데 갑자기 중국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갑 툭 튀 해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는 거의 뭐 단짝꿍이죠. 이렇게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과 완전히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육군은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도의 T-90하고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기네들 이제 이 T-80UD를 오랫동안 썼으니까 이 오플롯 이거 우리한테 팔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이 오플롯은 T-80UD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이제 디젤 엔진을 집어넣고, 원래는 가스터빈 엔진 아닙니까? 디젤 엔진을 집어넣고, 그리고 1400마력이에요. 그리고 포탑도 훨씬 더 대형화시키고, 이게 많은 센서를 갖다 붙이고, 방어력도 강화시키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사격 통제 장비도 완전 서방제로 이렇게 해서 이 서방제 전차를 쓰던 나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T-84 오플롯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사자.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인생 역전, 팽생 역전인 것이 14년도에 이 우크라이나가 태국에다가 49대의 오플롯 전차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공장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태국의 인도가 늦어지니까 태국이 왜 이래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때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야, 뭐 기다리지 마라. 쟤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가 VT4 전차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 줄게, 싸게 줄게 해가지고 이 VT4 전차를 49대를 납품을 한 거예요, 중국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크림반도 사태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아니 이런 법이 있냐 해가지고 태국은 이 오플롯도 또 49대를 또 샀어요. 전차 전력이 갑자기 엄청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는 우리가 T-84를 이겼다. 이 VT4가. 라고 대거 선전했는데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그게 까보중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VT4 전차는 중국의 자기네들은 3.5세대라고 우기고 있는 이 96식 전차와 99식 전차를 좀 짬뽕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96식 플러스급, 99식 마이너스급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네들은 그 99식 전차 가지고 우리 K2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없죠. 그냥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대전차 미사일도 좀 사자. 이제 이렇게 돼서 스키프 대전차 미사일을 사는데, 그 스키프 대전차 미사일 텐덤 탄두가 두 개죠. 그래서 인도의 T-90M 전차의 반응장갑, 폭발 반응장갑 한번 먼저 깨고, 그리고 쑥 들어가서 이제 내부 본장갑도 깨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대량 도입하겠다. 근데 원래 그 대전차 미사일도 중국제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제 시험평가 써보니까 이거 뭐 스펙은 뭐 이만큼 뭐 1000mm 뚫는다고 돼 있는데 1000mm가 뭐냐 이거. 아유 안 된다 이거. 대전차 미사일 그래서 꽝. 그리고 또 VT4 전차 써보니까 도저히 T-90한테 못 이기겠다. 안 된다 꽝.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절친한 사이인 이 파키스탄에게조차도 까여버리는 중국제의 위력, 바로 까보중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소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